설명하는 글을 쓰는 과정인데요. 일단은 과정도 알아야 되니까 여기도 별표를 띡 해놓고 이거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과정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처음에 계획하기 먼저. 계획을 하는 것은 어떤 글을 쓸지, 누구한테 쓸지, 글을 왜 쓰는지 목적, 누가 읽을 건지 예상 독자를 정하고, 그게 됐으면 이제 내가 왜 쓸지라든지 누구한테 쓸지 이런 걸 정하면 이제 뭘로 쓸지 내용을 마련해야 되죠. 다양한 자료를 참고해서 내용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직할 때는요. 개요표를 작성하고 어떤 방법을 쓸 건지 처음, 중간, 끝을 나눠가지고 설명할 대상을 소개하고 처음 단계에서는 설명할 대상을 소개하고 왜 썼는지 목적을 밝히고 두 번째는 다양한 설명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끝에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써 나간다. 글을 이제 조직을 했으면 이제 글을 써 나가고 표현하기, 글 쓰는 거. 마지막에 제대로 됐는가 고쳐쓰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고쳐쓰기 할 때도 이것도 별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고쳐쓰기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글 전체 수준에서 뭘 고치는지랑 그 다음에 문단 수준에서 뭘 고치는지랑 글 전체, 문단, 문장이나 단어 이렇게 점점 작은 범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 전체 수준에서는 당연히 주제를 생각하거나 짜임새 구성을 생각하거나 추가 내용이나 보조 자료를 생각하거나 제목을 생각하거나 이렇게 좀 큰 틀에서 보는 거. 큰 틀에서 보면은 글 전체 수준에서 고려하는 거고 문단 수준에서 보는 거는 문단 내용이 흐름에 벗어난 게 없는가, 문단 앞뒤 문장이 자연스러운가 이런 거. 여기서 이게 헷갈려요. 봐봐요. 아래쪽엔 승하야 문장이나 단어 수준이니까 싹 다 문장, 단어 이런 게 나오거든? 그치? 근데 여기서 갑자기 문장이 있다고. 그래서 이놈을 여기 넣어갖고 섞어버려요. 근데 얘는 문단 수준인 거야. 왜 문단 수준이냐면 앞뒤 문장의 흐름을 연결시키는 거는 문단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넣어서 헷갈리게 할 수 있다. 주의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글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내용 마련하고 조직하고 표현하고 교투쓰기 이 단계를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설명하는 글을 쓸 때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로 써야지 거짓을 하면 안 되고 수온이 왔어요. 대상의 특성에 맞는 화장실 갔어요. 목적에 쓰고 아니지 목적이 아니지 설명 방법에 쓰고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쓰고 이거 별표해 놓으세요.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돼. 어디서 퍼왔는지 그런 거를 밝혀야 한다 이거야. 옆에 조금 이따 하고 옆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넘어가자. 갈래가요, 승아야. 갈래가 설명문이네요. 뭘 설명하고 있냐면 머리카락의 특성과 기능을 설명하고 있어요. 특징 봐야 돼. 특징은 다양한 설명법을 쓰고 있고요. 처음 부분에 질문으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고요. 그림 자료를 써서 이해를 도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들어간다. 첫 번째, 처음. 머리카락을 자를 때 통증이 느껴지면 어떻게 될까? 세모 해놓자. 질문을 제시하여 독자의 무슨 심을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자를 때 만약에 아프면 어떻게 될까 이거야. 우리는 안 아픈데요. 그죠? 아프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많은 사람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닐 것, 안 자르려고 할 거라는 거지. 그리고 아침마다 긴 머리를 정리하느라 몹시 바쁠 것이다. 다행히 머리카락은 잘라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 머리카락은 죽은 세포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주쳐보자. 머리카락은 때문이다. 이거 설명 방법이 뭘까요? 그렇지. 인과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늘 함께 있지만 정작 잘 모르는 머리카락. 그래서 나는 머리카락에 관해 알아보았다. 여기서 머리카락에 관해 알아봤어요. 이게 설명 대상이고, 얘가 머리카락에 대해 알아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정작 잘 모른다, 사람들이. 그래서 알아봤다, 이거야. 빈칸 채워볼게요. 머리카락 처음의 역할, 머리카락을 잘라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까닭을 언급해서 독자의 뭐와 호기심을 유발했다. 히읗 미음. 설명 대상이 뭐임을 안내했다. 머리카락. 이게 첫 번째 처음 부분에서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1이에요. 그림 자료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머리카락이란, 네모해보자. 머리카락이란, 머리에 난 털의 낱개를 말한다. 설명 방법. 정의, 그치. 뭐뭐이란 뭐뭐이다. 머리카락은 모양에 따라 직모, 파상모, 충모로 나눌 수 있다. 이게 뭘까? 이 설명 방법이 뭘까? 머리카락은 모양에 따라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맞아. 분류와 구분. 분류와 구분 중에서 둘 중에선 솔직히 정확하게 뭘까요? 아까 그 차이점이 있었어. 분류하고 구분의 차이점이 있었어. 작은 거에서 큰 걸로 쏙 들어가는 게 있었고,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나눠서 설명하는 게 있었어. 맞아. 얘는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큰 거에서 작은 거 얘기하니까. 네, 저렇게 잘 구분을 안 시키기도 하는데 간혹 선생님들에 따라 이거 따로 구분하게 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구분하면 좋아요. 거기 구분이에요. 그래서 직모, 파상모, 충모로 나눌 수 있는데 직모는 고든 모양의 머리카락이다. 요거 찍 이렇게. 머리카락이 나는 곳인 모낭, 여기 모낭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 머리카락이 곱게 나는 것이다. 파상모는 이렇게 물결 모양의 머리카락이다. 모낭이 비스듬히 누워 있어. 머리카락을 휘면서 자라는 것이다. 충모는 꼬불꼬불. 흔히 곱슬머리라고 부른다. 모낭이 안쪽으로 오목하게 휘어 있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대. 털이 고불고불한 모양으로 자라는 것이다. 자, 이제 보자. 여기서 몇 개 정리를 해야 돼. 설명 방법이 쭉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직모 네모해볼까요, 승아야? 또 파상모도 네모해볼까요? 찾아서 충모도 네모해볼까요? 뭐는 여기서는 뭐는 뭐다. 이렇게 다 나와 있지. 그래서 이 말의 뜻을 설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도 정의가 다 쓰여 있어요. 그죠? 뭐는 뭐다. 그리고 얘네가 머리카락이 나는 곳인 모낭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가 곱게 자라는 거거든. 그러면 머리카락이 자라는 모낭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 이게 원인이고, 그것 때문에 곧게 난다. 이게 결과니까. 즉 이게 설명 방법이 인과라고 또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럼 여기도 다 인과가 있는 거야. 그러면 따라서 그치 승아. 여기도 인과가 있는 거고요. 비스듬히 누워 있어. 휘면서 자라고. 뭐 말려 있어서 곱슬 이렇게 다 인과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도 다 인과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인과고, 비스듬히 누워 있어. 휘면서 자라고. 또 안쪽으로 오목하게 휘어 있어서 고불고불한 모양으로 자라고. 얘는 모두 다 인과다. 얘도 인과다. 이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 방법 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즉 정의와 인과로만 구성되어 있지. 네, 이게 두 번째예요. 여기 나문단. 보자. 그러면 머리카락의 뜻과 종류예요. 뜻이 머리카락이란 머리에 난 털의 낱개를 말하고, 이게 이제 설명 방법으로는 말의 뜻이니까 정의. 두 번째 종류에서는 아까 이렇게 크게 나눈다. 분류와 구분이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뒤로 갈게요. 근데 내용이 이게 다야. 뒤로 갈게요. 그 다음에 다문단. 머리카락은 크게
모수질, 모피질, 묘표피의 세 개의 층으로 봐봐 구성되어 있다. 이게 뭐더라? 구성되어 있다.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지. 그럼 이거 설명 방법은?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 분석이에요.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되어 있다는 무조건 분석이에요. 그래서 모수질은 네모해 볼까요? 머리카락의 중심에 있는 빈 공기층을 말한다. 이건 설명 방법. 정의, 그렇지. 말의 뜻을 설명하니까 정의. 그럼 다 똑같아요. 모피질은 이것도 정의고, 그죠? 머리카락의 중간층으로 모수질을 감싸고 있다. 모피질에는 멜라닌 색소가 들어있는데 그 양에 따라서 머리카락의 색깔이 결정된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생겼나 봐. 모표피, 이렇게 털모자거든, 그치? 털의 표면의 껍데기 B자. 그리고 모피질 여기 속에 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모수질이 제일 속에 있는 요건가 봐. 그래서 모수질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중간층이고, 모수질이 핵심인데, 모수질이 이렇게 여기 가운데 들어있는 거고, 모피질에 멜라닌 색소가 있대요. 그래서 이 색소 때문에 머리카락 색깔이 결정된다는 게 여기 설명이잖아, 그치? 그래서 해볼게요. 모표피는 머리카락의 바깥층으로 외부 자극으로부터 머리카락 내부를 보호해준다. 흔히 머리카락이 상했다고 하는 것은 이 층이 손상된 것이다. 그럼 이 말을 정리해봐야 돼. 승아 봐봐. 잠깐만. 모표피까지 해서 바깥층까지 줄 쳐놓을게요. 그래서 세 개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첫 번째가 모수질, 그 다음이 모피질, 그 다음이 모포피인데 모수질이 중심에 있는 빈 공기층이래요. 아무것도 없대요. 공기층. 그치? 모피질은 그 중간층으로, 이 모피질에 뭐가 있다? 멜라닌 색소가 있대. 그럼 이 색소의 양에 따라 색깔이 결정된대. 그럼 색소가 많으면 까맣고 뭐 적으면 갈색이고 그런가 봐. 그치? 모포피가 제일 밖에 있는 요 검정색인데 얘는 뭐 해준대? 머리카락을 보호해주는 애래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승아가 만약에 수능, 어쨌든 이제 우리가 수능까지를 생각을 한다면 이런 걸 비문학 글을 읽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림이 나오고 내용이 나온 거를 구조화해서 정리가 돼야 돼, 머릿속으로. 근데 머릿속에 정리하기 힘들면 이렇게 그림에다 나타내는 것도 필요해. 예를 들어 저 그림에다 이렇게 쓰는 거죠. 묘포피는 아까 뭐 하는 데라 했어?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었지? 뭐 해준대? 내부를 보호해주는 곳이래요. 또 모피질에는 뭐가 있다? 그래서 머리카락의 색깔을 결정한다. 모수질은 뭐 하대? 얘는 아무것도 없대. 공기층. 그렇지.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라도 딱 정리해갖고 이해를 딱 해야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관련된 문제, 이런 거. 내용 일치 문제. 그치. 자, 네모빈칸 채워볼게. 네모빈칸. 머리카락의 구조는 크게 모수질, 모피질, 모포피의 세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까 이거 설명 방법이? 분석. 라문단. 머리카락은 우리 몸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기능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건가 봐요. 먼저 머리카락은 각종 노폐물을 배출한다. 그럼 첫 번째 역할이 이거네요. 기능. 노폐물을 배출한대요. 수은이나 비소와 같은 중금속이 우리 몸에 쌓이면 대단히 위험한데 머리카락은 이러한 성분을 끊임없이 두피 밖으로 배출한대. 그래서 머리를 감아야 되는 건가 보다. 그치? 그래서 밤에 감아야 되나 봐. 그치? 승아는 밤에 감아요? 아침에 감아요? 아침에 안 감고 학교 가요, 그러면? 네. 또한 너 광역여고 가야겠다, 그럼. 또한 머리카락은 우리의 뇌를 보호한대요. 두 번째. 한 사람의 머리에는 약 10만 가닥 정도의 머리카락이 있대. 이 많은 머리카락이 두개골을 감싸 뇌가 받는 충격을 줄여준대요.
그럼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은 충격을 바로 받나 보다. 그치? 너무 슬픈 일인데. 그리고 두피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도록 해준대. 두피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도록 해서 뇌를 안전하게 해준대요. 머리카락이 굉장한 많은 역할들을 하네요. 첫 번째, 각종 노폐물을 배출한다, 그치? 그리고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마지막, 지금까지 머리카락의 종류와 구조, 기능에 대해 알아왔다. 잘라도 아프지 않고, 지금까지 요거는 뭐 하고 있냐면요, 승아야.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있어요. 내용 정리. 그래서 잘라도 아프지 않고 살아 움직이지도 않는 머리카락이지만 머리카락은 지금 이 순간에도 쑥쑥 자라며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머리카락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돼. 아주 소중한 존재이다. 라고 글쓴이의 생각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참고 자료 딱 이렇게 딱 배치를 딱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밝혔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참고 자료를 밝힌 거는 출처를, 그렇지. 출처를 이렇게 밝히면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글쓴이가 이런 걸 참고했으니까 믿을만 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아씨 다 됐어요.